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그 박민식 이 보훈처장, 그러니까 2022년도에 보훈처장으로 부임한 박민식 보훈처장이 2023년도 업무 계획을,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할 때,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할 때 나와 있던 내용 중, 그러니까 시행을 꼭 이렇게 하겠다. 언제? 2023년도에 이렇게 보고된 사항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고엽제 후유증 4개 질병이, 지금 고엽제 후유증이 20개, 고엽제 후유증이 20개 질병이죠. 그러면 40개 질병이죠.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 20개 질병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4개 질병이 고엽제 후유증에서 후유증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 자, 이것도 보훈처장이 업무 보고할 때 포함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이 의결이 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장관들, 대통령 이제 위원장이고 이제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게 국무회의죠. 거기서 의결이 됐다는 것은 입법 예고가 되다는 얘기죠. 입법 예고. 그렇게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입법 예고라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이 입법 예고만 해서 시행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럼 어떤 방법을 하느냐? 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제 방송의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일단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이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후유증으로 이제 변경을 시키려는데, 그러면 이게 마음대로 하느냐? 첫째는 이 고엽제 후유증이 후유증으로 변경이 되려면은 그 전문가, 고엽제, 그러니까 월남에서 뿌려진 제초제가 고엽제죠. 고엽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성질을 검사하는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역학조사. 그러니까 이제 권위 있는 의학계 모든 분들을 참여해서 의견을 듣고 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후유증으로 해도 될 것이냐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해서 일단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이 20개 질병, 후유증이 20개 질병.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엽제 후유증은 고엽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발생한 질병이고, 고엽제 후유증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게 고엽제 후유증이죠.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이 후유증으로 된다는 것은 아까 역학조사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후유증과 후유증이 어떻게 지금 분간을 하나? 저는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후유증은 장자, 그다음에 후유증은 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런데 자, 후유증은 그러니까 서자죠. 장의 등급. 그러니까 상위 등급 1급에서 7급까지 나올 수가 없고, 장애 등급 경도, 중도, 고도, 경도, 중등도, 고도죠. 이렇게 세 가지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나올 수가 있는 것이 후유증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방광암, 다발성 경화증, 갑상샘 기능 저하증, 그리고 비전형 파킨슨증, 이거는 모두가 등급이 없거나, 장애 등급이 없거나 경도나 중등도나 고도나 셋 중에
하나로 받을 수 있는 질병이 후유증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네 가지 나와 있는 질병이 후유증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게 고엽제로 발생이 직접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이 해당된다라고 역학조사 결과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방광암과 다발성 경화증, 갑상샘 저하증, 그 다음에 비전형 파킨슨증 이 네 개는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일단 역학조사 결과 옮겨가야 맞다. 그래서 이제 20대 20이었는데 고엽제 후유증 20개 질병, 후유의증 20개 질병이었는데 후유의증 4개 질병이 후유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고엽제 후유의증은 16개 질병으로 줄고 고엽제 후유증은 24개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40개 질병은 변함이 없고요. 일단 자, 그러면 그 옮겨올 수 있는 사람, 고엽제 후유증에서 후유증을 옮겨올 수 있는 대상자가 약 2,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800명. 자, 2,800명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경도장애나 중등도장애나 고도장애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상위 등급을 받게 됩니다. 1급부터 7급 사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장자의 그 서열로 들어오는 거죠. 이 네 개 질병이 서자에서 장자 서열에 쓰지 못했다가 장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지금 모든 분들은 작년 말에 업무보고 때 보훈처장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신년도 되면 바로 되는 줄 알고 착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질문도 많이 왔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계획을 업무보고 때 했기 때문에 계획이 이제 구체화돼서 실천이 되려면은 이제 그 어떻게 할 것인지 법을 개정해야 되죠. 법을 개정하려면은 그 작업을 먼저 다 끝내놓고 그 법을 개정하는데 작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끝내놓고 첫 번째 어디 보고예요? 국무회의에 보고해요. 국무회의. 장관들 회의에. 대통령이 의장이니까 장관들 회의에서 이러이런 의증을 후유증으로 역학조사 결과 후유증으로 이렇게 변경, 입법 예고,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제 보고해서 이제 거기서 의결이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국무위원들이 찬성을 하면 이제 거기서 의결이 되는 겁니다. 의결이 되면 의결이라는 얘기를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입법 예고라고 해도 됩니다. 자, 입법 예고가 되면 이제 그걸 어디로 갑니까?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회 본회의로. 국회로 이제 물론 처음부터 본회의로 넘어간 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도 가서 일단 이제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고 국회로 상임위원회를 이제 거쳐서 이제 총회로 넘어가지만 우선 이제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 의결이 있어야 이 관련법이 승인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난 6월 27일, 6월 28일, 27일 정도 국무회의가 일단은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다듬어서 왜냐하면 국회로 넘기려면 좀 혹시 질문도 나올지 모르니까 좀 한 번 더 검토해야 되잖아요. 다듬어서 넘기면은 7월 중에는 넘기겠죠. 그러면 이제 8, 9, 10, 11 이제 하반기에 국회에서도 넘겨온다고 기다렸다가 바로 의결해 주지 않잖아요. 국회에서는 또 이제 질문이 들어가죠. 왜 옮기느냐, 이건 뭐냐, 이거 또 질문이 하다 보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간다고 보면 됩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그게 이제 하반기 언제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국회의 일정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하반기에 국회로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던 사항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일단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총회를 해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됩니다.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나와야 이게 법이 개정이 되는 거죠. 넘으면 개정이 되면 다시 이제 행정부로 넘어옵니다. 국가보훈부로. 그럼 보훈부에서 다시 한번 보고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 이거는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면 시행령이죠. 하고 나면 3개월 공포 이후에 3개월이 지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빨라도 연말까지 가야 된다. 아무리 빨라도 연말은 지나야 이 법이 시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많은 분들이 2023년도 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소식에 너무나 좋아서 그런지 좀 금방 되는 것처럼 보훈처장이 발표했으니까 다음 달부터 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이 법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들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신문 아니면 또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에서는 보면요. 금방 시행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화가 빗발칩니다. 이거 한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입니까? 내가 가면 몇 급입니까? 막 계속 전화 와요. 아직 시행을 하려면 1년이나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괜히 그동안에 마음만 설렜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한 연말 정도 가야 국회에서 일단 의결을 해서 넘어오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시행을 한번 더듬어 봐서 3개월 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행 세칙을 이제 이렇게 해놔야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돼야만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고엽제 후유증 4개 질병이 후유증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 4개 질병이 대상자가 보니까 대충 한 2,800명 정도 되더라. 근데 2,800명이 넘어온다고 해서 등급을 다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이분들이 1급에서 7급 사이에서 이제 등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받느냐?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또 검사를 받아서 진단서와 이제 물론 장애 진단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떼면 유리합니다. 장애 진단서를 떼서 그리고 검사 기록을 떼서 제출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후유증에서 후유증으로 오는데 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자 7급도 나올 수 있고 6급도 나올 수 있고 또 심하면 5급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고엽적 후유증 4개 질병은 이제 그 4개 질병이 지금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 그 질병이 후유증으로 바뀌면서 이제 내가 장애 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럼 상위 등급을 받으면 또 이점이 뭐냐? 상위 등급이나 상위 등급이나 고도 받으면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장애 등급이 장자, 서자일 때는 그게 배우자에게 승계가 안 됩니다. 승계. 그런데 후유증으로 넘어오면 장자일 경우는 그 대상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등급에 해당되는 버금가는 후유증 그러니까 이제 그 버금가는 매월 나오는 연금이 배우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나가게 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후유증과 후유증. 근데 후유의증은 서자들은 어떻게 돼요? 본인에서 끝납니다. 물론 여기서도 후유의증도 고도를 받으면 한 120만 원 정도 받는다 매월. 그런데 본인에서 받으면서 본인이 사망하면 거의 종결해버려요. 차이가 엄청나죠. 왜?
배우자한테 갈 게 하나도 없잖아요. 후유 의증으로 남아 있으면. 네, 이쪽으로 나와서 등급을 받게 되면 물론 6급 이하는 받아야 되죠. 받게 되면 배우자에게 승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혜택이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역학조사를 할 때도 오랜 시간 많은 의학 전문가들을 또 많은 실험을 통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결국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네 개가 통과가 돼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후유증 20개 중에서 4개가 후유증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이 20개, 24개 질병으로 그리고 후유증은 4개가 줄어서 16개 질병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역학조사를 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또 다른 질병이 또 후유증으로 넘어올 수도 있을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현재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이번에 2,800여 명에 속하신 여기 4개 질병의 방광암, 다발성 경화증, 갑상샘 기능저하, 비전형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등급 받는 데는 이제 본인이 또 질병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검사를 하고 또 진단을 받아서 그 검사 기록을 제출해서 또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여기다가 뭐 제가 더보기란에 간단한 설명을 추가로 붙여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일단은 참고하시고요. 지금 당장 된 게 아닙니다. 연말 정도 돼야 아마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서 병원에 가서 내가 검사도 받아보고 내가 나중에 통과가 되면 이 법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 바로 접수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미리 준비하셔서 이거 하반기에가 안 되더라도 지금 미리 준비하셔서 하반기에 법규가 공포가 되면 그 이후에 3개월 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좋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때 가서 뒤늦게 하면 내가 손해죠. 늦게 받으면. 그러니까 한 달이라도 먼저 받은 것이 본인에게는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아시고 지금 내일 모레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신 어르신께서는 이게 연말 정도 가야 되는구나 해서 내가 공포가 되면 제가 또 방송을 한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제 방송에 어떻게 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놔야 돼요.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 이 여러분 핸드폰에 한 1, 2초 정도 고엽제 후유 의증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질병이 시행됩니다 라고 제가 방송을 한번 더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알람 설정도 해놓는 것이 여러분께 유리하겠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을 약속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많이 7월이 되면서 아마 7월이 선물인가 봐요. 상당히 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긍정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는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